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최종 불발된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간밤에 미국에서 전해진 중요 소식, 그에 따른 지금 대한민국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이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불인을 부동산 고수로 바꾸는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분양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이 두 권으로 삶의 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린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죠. 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등 공공택지에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면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 얘가 얼마나 무섭냐?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되고요.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금지법이라 불려요. 왜? 최초 입주부터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 해서 전월세 금지법이란 별명이 붙었고요. 또 하나,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매가 안 돼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는요, 당연히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확대를 부르게 됩니다. 무주택자라도 야, 이거 난 집 살 생각 없지만 이거 사놓고 전세 놓고 시세 차익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 적용을 시켜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갭투자 유입 차단과 더불어서 청약시장 과열을 좀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실거주 의무가 도입이 됐죠. 실제 적용된 지는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자, 이 제도가 문제가 될 때는요, 바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됐을 때입니다. 자,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미분양 미계약 사태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둔촌주공마저도 주변 시세 대비 65%에 공급했는데, 야, 이게 미분양이 나버리네? 그러면은 광명지역의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나 서울의 장의자의 레디언트 같은 굵직한 분양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경기도 지방지원 거의 초토화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마저 미분양이 속출할 때 무엇인가? 왜 받아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거주 의무가 받아줄 주체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의 또 다른 문제는요, 바로 청약 당첨자의 주거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청약 당첨 당시에는 빨리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입주 시점에 청약 당첨자의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청약 당첨돼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입주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들 지역의 교육이 별로인 것 같아. 교육 환경에 따라서 거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청약 당첨됐을 때 회사 위치하고 입주 시점의 회사 위치가 다를 가능성도 있죠. 이런저런 문제로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두면서 그냥 보유하려는 청약 당첨자들이 일어나는데, 실거주 의무는 그 선택권을 자체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되어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폐지시켜주고 소급 적용 방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 계획이 나왔다? 주택법 개정안 소속 발의, 법 개정 완료 시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시켜준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둔촌주공 소형 면적의 선착순 분양이 순식간에 완판됐고요. 철산자이 그리고 장의자의 레디언트 같은 굵직굵직한 단지들의 미계약 물량도 순식간에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가장 먼저 추천했던 게 바로 이 둔촌주공의 초소형 면적과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의 선착순 분양이었죠. 시장 회복은 분양권부터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반 부동산 시장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어요. 제일 첫 논의는 이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다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막혔어요. 왜냐면 이 시점에는 전세 사기 이슈가 워낙 들끓던 상황이라서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밀어붙일 생각을 못했다가 11월 달에 다시 논의가 시작됩니다.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세 차례 법안 소위원회가 잡혔고, 이때 한번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재건축 초과이임 환수제만 통과가 되고 실거주 의무는 최종적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둔촌주공 초소형 면적 분양했을 때 이거 누가 받았겠습니까? 유주택자들이 받았어요. 유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릴 목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된다면 3, 4인 가구가 18평 복도형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야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설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를 방지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전세 사기 이슈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각각의 이제 정당마다의 주장이 달랐고 최종적으로는 불발이 됐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 통과가 안 된 것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어차피 둔촌주공이나 철산자의 입주까지 많이 멀었다. 그래서 22대 국회 임기와 함께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 불발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설산자이 더 헤리티지, 장이자이 레디어트 같은 2022년의 수도권 핵심지 분양 사업장들입니다. 여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거든요.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이번 달부터 풀리게 되는데, 막상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는 분양권 전매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좀 조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실거주 의무 외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규제가 있죠. 바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작년 12월에 발표됐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법 개정안이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의 핵심은요, 현재 중과세율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8%가 적용되면 4%만 적용하겠다는 거고, 12%가 적용되는 대상은 6%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면은 3주택자까지는 좀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데, 이때 발표됐을 때 소급 적용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중과세율을 내고 나중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겠다. 특히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60에서 70%거든요.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도 1년 미만은 무려 70%, 그리고 1년에서 2년은 60%가 적용되는데, 그것을 다 통일해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 적용으로 바꾸겠다는 안도요, 지금 정부에서는 따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급격히 낮아지는 시장금리, 요즘 많이 다루고 있죠. 왜냐면 지금이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라서 시장금리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죠. 특히 이 미국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근데 52.7로 시장 예측치 52, 전월에 52.8보다 높았습니다. 서비스업에서 호황이 이어지고 있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히려 채권금리가 뚝뚝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미국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가요 50.7로 시장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제 고용지표를 나타내는 또 하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미국 졸트 보고서가 87만 3만 명을 기록한 거예요. 시장 예측치 93만 명, 그리고 전월에 93만 5천 명보다 한참 낮네.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 드디어 엄청났던 고용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국 통화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금리가 순식간에 10년물 기준 4.1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5%를 넘었었죠. 4.98에서 4.17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이 직접 영향을 주는 금융채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채 트리플 A 등급 1년물 금리는요, 고점이 4.15에서 현재 3.89까지 떨어졌고요. 5년물 금리는 고점 4.8에서 4.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1년물 정기예금 금리가 4%대는 거의 사라지고 3.9%까지 낮아졌거든요. 조만간 3.8%대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하고 전세대출금리가 4.5, 4.6에서 지금 4.0까지 낮아졌고, 시간이 갈수록 대출금리는 추가로 낮아질 겁니다. 자, 오늘 10시 30분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죠. 이제 고용 관련 지표 중 이제 쐐기를 박는 지표인데, 세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 예측치는 18만 명이에요. 자, 이 수준에서 나올지, 이거보다 낮게 나올지, 높게 나올지에 따라서 채권금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고용시장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채권금리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이번 겨울 하락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또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부동산 대출금리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